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강남 아파트 5억에 매입, 물론 전세 끼고 매입. 제가 직접 강남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집값이 12월 들어서며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이제 곧 5억이면 강남 초특급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니면 상상 초월의 급매 가격으로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둔촌주공과 장유자의 청약 경쟁률 참패로 서울과 3기 신도시, 지방 명품 등 초특급 아파트 청약 시장이 완전히 끝났으며 앞으로 미분양이 속출할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임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강남 아파트 5억이 매입 직접 한번 쫙 돌아다녀 봤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퍼센트 모양의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금리 인상, 이게 끝나자마자 경기 침체, 바로 두 마리의 엄청난 장애물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 대폭락이면 5억이면 잡는다. 그럼 왜 그러느냐? 먼저 압구정 반포 한번, 그 다음에 대치 개포 돌아다녔고 잠실, 이렇게 세 군데 볼까요? 자, 압구정 현대 3차 33평, 얘가 8.6억짜리가 42억, 이거 몇 배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봤더니 31억으로 내려왔어요. 최근에 매물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꼭 거래 가격이 아니래도. 자, 그러면 이제 반절 정도 떨어지면 반토막인데 지금 하락한 지 강남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은 더 빠질 것 같아요. 1, 2년 정도. 이거 볼 것 없이 반토막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포동 반포자이 35평 11억 했던 게 40억, 4배 뛰었죠. 그런데 얘 지금 돌아다녀 봤더니 30억, 그리고 20억입니다. 반토막까지 떨어지면. 즉 40억이 30억 떨어진 것보다 30억이 20억 떨어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기간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잠원동 신반포 12차 34평 7억이 26억, 그리고 현재 19억이에요. 급매. 자, 그리고 13억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폭락장의 갭투자, 지금 현재 이 가격을 보세요. 21억, 20억, 13억. 얘들은 우리나라에서 초특급 아닙니까? 7억에서 12억이면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치 개포 볼까요? 대치동 대치 쌍용 1차 31평이 7.6억짜리가 28억까지 갔었는데, 자, 이게 21억 정도 하고 결국 14억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대치동 음마아파트 30평 7.2억이 26억, 여기 찍었던 게 19억까지 분기됐죠. 자, 그리고 13억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요. 이거 내려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이제 1년만 빠지면 돼요.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31평 27억이 21억, 14억까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폭락장에 만약 갭투자 금액을 한다면 6억에서 8억이면 잡아요. 세상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잠실 볼까요?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가 제일 대장이죠. 34평 8.7억이 28억까지 뛰었고 현재 19억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14억까지 발판을 마련할 것 같아요. 잠실 엘리트파 얘들 33평이 8.3억, 이짝저짝이 27억까지 올라갔잖아요. 현재는 19억인데 더 떨어지면 14억까지.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34평 8.4억, 25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더 빠지면 19억. 그럼 13억까지 내려갑니다. 결론적으로 폭락장의 잠실 일대의 갭투자는 5억이면 잡을 수도 있어요. 5억에서 7억. 자, 강남 하면 부자들만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일반 평범한 분들도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부자들, 이제 일반 서민들도 좀 뺏어와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자, 이제 경제 침체 심화, 집값 장기간 폭락한다.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지금 예측하는데 누구는 언제까지 떨어진다, 누구는 언제까지 올라간다, 뭐 이 전망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전망을 해드릴게요. 자, 22년부터 27년인데 먼저 금리 인상이 끝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아니다, 경제가 좀 회복하는 도중에 올라간다. 무슨 얘기냐? 이제 경제 침체는 확실히 빠졌다, 늪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려고 할 때 올라간다. 아니다, 재수없으면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다. 금융위기가 터질 수가 있다. 이 네 가지를 다 염두에 하는데, 자, 우선 한번 볼까요? 금리 인상. 2022년부터 이제 23년 거의 중반 하반기 때 뛴다 이 말이에요. 중반기부터.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 한 중반기부터 뛴다.
하락은 아마 35% 정도 할 거예요. 근데 하락보다 중요한 게 금매입니다. 거의 45%. 한마디로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웬만한 것들 45%면 잡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금리 인하 23년 중 금리 인하가 되면서 바로 상승하고 지역별로 조금 먼저 올라가는 놈, 늦게 올라가는 놈 이렇게 차등이 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물가 안정, 금리 정체 또는 인하.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가능성은 한 10%밖에 안 돼서 X. 자, 이제 경제 회복. 경제 회복은 좀 더 빠졌네. 이 파란색을 보니까. 파란색은 떨어졌다는 뜻이고 빨간 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보니까 대충 23년 말 정도? 하락은 40%, 금매 50%. 24년 말에서 25년 이때 뛴다. 지역별로 차등 상승할 것으로 얘기하죠.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마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초를 생각할 거예요. 일반인들이 거의 이 시점을 뛰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자, 바로 여기 걸친 선. 그런데 가능성은 경제 침체가 제일 높아요. 여기 보세요. 제가 녹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하락 50%. 그러면 금매는 60%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미분양은 그냥 다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격한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맞이했는데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나 뛰냐? 대충 25년? 25년에서 26년 이때부터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게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도 장기 침체냐 단기 침체냐인데 이거는 장기 침체라고 할 수 없어요. 적당한 침체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년에 뛴다, 내후년에 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안 돼요. 확률은 이게 높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경제 위기 가능성은 좀 낮아요. 하락 50에서 60%인데 금매가 60에서 70%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죠. 미분양 널려 있을 것이고 경기 침체 후유증으로 주유국, 그러니까 중국, 유럽 또는 미국 이 중 하나가 경제 위기가 터지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경제 위기 터지겠죠. 아마 27년 이후에나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둔촌주공, 자이, 참패 미분양도 안 되는데 무슨 참패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최소 10대 1 이하 없었어요. 거의 30대 1 뉴타운 정도급 되면 대단지 재건축 정도 되면 최소 30대 1 아니면 100대 1도 넘어갔었죠. 재작년에는. 그러던 것이 세상에 3대 1이 뭡니까? 이거는 사실상 미분양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미분양이 조금밖에 안 생길지 몰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분양하는 것들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들도 특급 지역들도 이렇게 미분양이 나는데 또 분양도 안 할 수도 없어요. 걱정됩니다. 자, 둔촌 장위마저 서울 분양시장이 먹구름. 둔촌 장위, 둔촌주공 특별 3.228대 1 정말 너무 낮지 않아요? 3대 1이라니. 1순위도 3.69대 1 3대 1밖에 안 돼요. 장위자이 특별은 5대 1로 좀 높았지만 1순위에서 둔촌주공보다 낮아요. 장위자이는 더군다나 거기에서도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인데 장위 뉴타운에서도. 자, 평가 경쟁률 이 정도면 완전히 미분양급이에요. 참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점 4, 50점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평가 경쟁률 참패, 미분양, 분양이 지금 몰락됐다. 서울 경기, 서울 재건축, 재개발, 특급지역 내년에는 다 미분양한다는 뜻이에요. 강남 일부 빼고는 다 미분양 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특급지역 그전에는 막 경쟁률 치열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전청약 아마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내년 미분양 급증할 겁니다. 경기 인천 특급 이런 데는 특급도 없어요. 자, 경기 인천에서는 신도시가 제일 특급인 거예요. 이거 재개발 재건축 광명 뉴타운 에이 분양가만 쓸데없이 높은 거죠. 완전 제가 보기엔 다 미분양 날 것 같은데.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광역시 특급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내년 대부분 다 그냥 거의 전체 지방도시는 다 전체 미분양. 혁신기업 신도시 여기 많이 뛰었었는데 이런데 누가 넣겠어요. 지금 광역시 지방의 핵심 지역도 미분양 나는데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둔촌 장위가 뭐 계약이 다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경쟁률이 이랬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2023년 이후 오늘 이 그래프는 종합적인 그래프거든요. 아주 위험하다. 사이클, 공급, 인구, 경기 침체 바로 이 네 가지를 다 담아봤어요. 보면은 자, 여기 보면 90년 일본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좀 길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여기 쭉 올라가네요. 그쵸? 장기 상승. 그러다가 또 떨어졌어요. 자,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코로나로 더 뛰었다가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하 이게 문제가 돼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지금 폭락할 건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자, 일본발 91년부터 이게 보니까 거의 96년 이후까지 장기간 떨어졌네요. 왜 이렇게 장기간 떨어지냐? 일본만도 있었지만 바로 일기 신도시의 여파예요. 신도시 공급 과잉이 터져버리면 장기간 물량 폭탄 때문에 집값이 못 가요.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이거 보실래요? 자, 미국발 금융위기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떨어졌는데 자, 이거 보세요. 폭락한 거 거의 한 4, 5년 떨어졌죠. 바로 이기 신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쭉 올라갔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코로나 사태, 세계 경제 침체 이 문제에다가 플러스 3기 신도시.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역시 길게 떨어지네요. 자, 이해 갔죠? 짧게 떨어진 거 IMF 때. 그 다음에 여기 이때 잠깐 빠졌었고 미국발 때 잠깐 빠졌었고 근데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많이 빠진 거죠. 이 긴 거 보세요. 막대 신도시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는 2013년 세계 3대 위기. 내년에 세계 3대 위기가 뭐냐? 자, 미국 주택시장 내년 모기지론이 무려 8.5% 이자가 천문학적이네요, 진짜. 집값 20% 폭락. 이거는 실질적으로 반토막 난다는 뜻이겠죠? 자, 먼저 집값 폭락. 유럽과 중국의 리스크. 마지막으로 장기 침체. 내년의 화두는 장기 침체입니다. 자, 먼저 집값 폭락. 거품이 심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한 양적 완화, 저금리로 거품이 심각해졌어. 집값 폭락. 한국, 캐나다,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요즘 영국, 유럽 다 빠지고 있어요. 20% 폭락. 실질적으로는 30% 이상 빠졌어요. 자, 금융부실, 대출금리, 가계부채. 여기서 끝날 것 같긴 한데 금융위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유럽, 중국이 또 심각합니다. 영국 위기, 물가 10% 이상, 저금리, 파운드 폭락. 최근에 집값 영국이 11월, 10월 그냥 폭락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다른 나라 5달 떨어진 거 한 번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다음 달, 이번 달 12월 달은 더 떨어지겠죠.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피해로 경제 침체, 중국 위기, 미중 갈등, 시진핑의 1인 독재, 부동산 지금 거의 20-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지금 파탄 위기예요. 코로나 봉쇄는 공산당이 붕괴될 것 같으니까 좀 풀어주긴 했죠. 자, 장기 침체 요인, 전쟁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 고물가, 금리 인상 이것들 때문에 장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 소비, 그 다음에 생산 이런 것들이 다 침체고 수출입 그리고 고용지수 모든 면들이 지금 장기간 경제 성장률이 뚝 끊기고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거죠. 신냉전 체제, 경제, 군사,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바로 이렇게 러시아, 중국과 미국, 유럽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 모멘텀도 없어요, 지금. 위험자산 거품은 심하고 코로나 후유증은 심하고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없어요. 물가라도 아예 애초에 낮았다면 부양책이라도 또 쓰겠는데 진퇴양난. 이번에는 폭락장 갭투자 수익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아까 제가 예측도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강남도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거 보시면 답 나와요. 반포 자이 35평. 자, 2013년에 매매가 11억이었고요. 전세가가 8.5억이었는데 세상에 2억 5천이면 얘를 잡았어요. 아까는 제가 5억이면 잡을 수 있다고 제목 좀 해놨죠. 이때는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40억까지 뛰었어요. 자, 투자금 2.5억으로 갭투자로 원금의 12배, 즉 29억을 번 거예요. 맞잖아요. 자, 11억에 샀으니까 40억 빼기 11억은 29억이잖아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12배. 자, 공덕동, 공덕 삼성레미안 2차 33평. 2014년에 봤더니 매매가 5억이었고 전세가가 3.5억. 세상에 1억 5천에 얘를 잡은 거야. 그런데 22년. 자, 매매가 16.4억. 투자 금액은 1.5억이었잖아요. 원금의 무려 10배. 어떻게? 자, 16.4억까지 뛰었으니까 5억 빼니까 11.4억 아니에요. 진짜로 10배 벌었네요. 무지막지하지 않나요?
1.5억이 11억 4천을 벌어줬으니까. 자, 신림동에 신림 프루지오 1차 31평 2014년에 매매가 4.5억에 전세가 3.5억. 얘는 1억이면 잡았어. 1억이면. 그런데 현재 22년 자 매매가 11.5억 투자금 1억 원금의 7배를 벌었습니다. 시세차익 즉 11.5억 빼기 4.5억에 잡았으니까 이거 뺐더니 7억이 남아요. 순수익이. 1억 갖고 7억을 벌었으니까 7배. 가양동 자 2013년 매매 2.3억 전세 1.8억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세상에 5천만 원으로도 서울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 곱하기 2 정도 보시면 돼. 이거에 하락장. 그렇다고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22년 매매 10억 투자 5천 원금 15배를 번 거예요. 세상에 5천만 원이 10억까지 갔으니까. 시세차익 10억 2.3억 그러니까 7.7억이니까 15배 번 거 맞죠? 무지막지하죠? 자, 둔촌주공 장유자의 참패 2023년 집값 하락 확대 볼까요? 평균 경쟁률이 3.7대 1이에요. 올림픽 파크프레온 둔촌주공. 이번에 장유자의 레디언트 여기 보니까 청약 경쟁률 평균이 지금 3.1대 1입니다. 미달난 평형도 있죠? 1순위에서. 여기 보면 내년에 집값 전망 23년이에요.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22년에 이어서 23년. 그리고 전세값만 반등할 것으로 예측해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값 반등하고 매매가는 떨어지면 나중에 갭이 좁아져요.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경기 침체 플러스 신도시 물량폭탄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강남도 장기간 5년 동안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예측한 것보다. 자,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2007, 2008, 2009년은 회복에 잠깐 반짝했지만 또 떨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5년 떨어졌죠. 그렇다고 2013년에 바로 회복한 것도 아니에요. 더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서울 지역도 지금 거의 5년 이상 침체기를 겪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강남도 침체기를 겪는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정부 정책에서 펼쳐질 것이냐. 지금 원희룡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은. 그래 지금은 이제 수도권 전매 제한 아니 수도권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 해제 정도로밖에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양가 상한제 개편 뭐 안전인단 제도 개선 그리고 LTV 50% 단일화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뭐 이 정도가 다예요. 사실상. 그러면 내년에 이제 펼쳐질 것들 2023년에 바로 이것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이명박 대통령 옛날에 강남 3구를 제외해서 다 규제지역 해제해버렸죠. 그런데 2012년에는 강남 3구 투기지역도 해제시켰어요. 그러면 이 짝이라고 보면은 사실상 10년 하반기부터 떨어졌으니까 12년에 해제했으니까 서울도 21년부터 빠진 거잖아요. 그럼 21, 22, 3년 차인 서울도 내년에 상반기나 이때 해제하고 강남도 내년 하반기 이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돼서 실거주가 폐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즉 분양가 상한제도 운영하고 그 전에 이미 분양권 전매 있죠. 분양권 전매도 다 허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느냐. 더 빠져버리면 아마 내후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2014년 때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LTV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새로운 주택을 신규 주택 매입할 때 아예 그냥 5년간 양도세 면제 여기 나왔잖아요. 자, 미분양 신축 주택이 기존 주택 매입하면 5년간 면제 지속적 면제도 있었어요. 미분양이나 새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수에 포함 안 시켜. 5년 동안. 이제 이게 나오겠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세계 주요국 집값 하락.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25% 떨어진 걸로 나왔고 뉴질랜드, 페루, 호주, 칠레, 홍콩. 자, 주요 가격. 자, 캐나다 녹색, 빨간색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연초록색. 그다음에 스웨덴 청색. 어떻습니까? 다 지금 22년을 기점으로 폭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캐나다는 지금 이미 23% 이상 폭락. 영국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10월, 9월부터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이 정도부터 떨어졌어요. 이게 미국과 영국이 좀 닮아가고 있죠.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네요. 자, 이제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국 집값이 장기간 폭락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자마자 경기 침체에 덫에 빠진 상황이라서 당분간 우울한 전망이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